결혼식장, 꽃잎이 흩날리고 하객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굳은 얼굴의 경수가 걸어 나왔다. 그 뒤로는 울음을 삼키는 미정과 하얗게 질린 얼굴의 진아가 서 있었다. 경수의 목소리가 식장을 갈랐다. 이 결혼 오늘부로 끝이다. 순간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뭐라고? 결혼을 끝낸다고? 화려한 꽃장식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서 있는 가족의 삶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진아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비단 치맛자락을 적셨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비극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한 가정의 오랜 희생과 기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우리 안쓰러운 딸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공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몇 달 전 여전히 식당은 불을 밝히고 있었다. 작은 간판 아래 튀김 냄새와 국물 향이 섞여 골목길로 흘러나왔다. 경수는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를 주물렀다.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고 허리는 늘 구부정했다. 오늘도 버텼네. 그가 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말했다. 아내 미정은 무거운 냄비를 씻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하루하루 모으는 게 어디야. 진아 시집갈 때는 우리가 해줄 수 있겠지.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에게는 늘 미안했다. 둘째는 제 삶을 찾아 일찍 결혼했지만 첫째 진아는 부모 곁에서 식당 일을 도맡다. 결국 40살을 넘겨버렸다. 진아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대화를 듣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은 허전했다. 괜찮아. 이게 내 삶이에요. 그 말 뒤에 삼킨 한숨은 부모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식당 불빛이 꺼질 무렵 경수는 오래된 가계부를 펼쳤다. 메마른 손가락이 숫자를 짚었다. 이제는 진아 몫을 해줘야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5억. 이 돈 다 털어서 신혼집을 해주자. 미정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우리가 노후에 쓸 돈인데. 괜찮아. 얘한테 빚진 게 있잖아. 식당 불빛은 희미하게 꺼져갔지만 그들 마음속 결심만큼은 밝게 타올랐다. 식당 셔터가 내려가고 동네 골목이 조용해졌다. 그제야 진아는 앞치마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손목에는 설거지로 부른 자국이, 손톱에는 기름때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30을 넘기던 때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35이 되자 곧 기회가 오겠지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40을 지나면서부터 그 말들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언니는 식당에 발이 묶여 홍기를 놓쳤다니까. 친척 모임에서 흘러나오던 말소리가 머릿속을 스쳤다. 친구들이 아이 사진을 자랑할 때 진아는 늘 조용히 웃으며 식탁에 밥을 올렸다. 심장이 저릿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 두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식당 문이 덜컥 열리며 단골 손님 성우가 들어왔다. 늦은 밤 그는 늘 같은 자리에서 국밥을 시켰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진아가 덤덤히 말하며 국밥을 내려놓았다. 성우는 피곤한 얼굴을 풀고 미소를 지었다.
진아 씨 덕분에 하루가 버텨지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진아의 가슴은 미묘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설렘인지 외로움의 울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진아의 뇌리 한구석에 친척들의 목소리와 부모의 한숨이 교차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되묻는 목소리. 내가 지금 잡으려는 게 사랑일까? 아니면 뒤늦은 구원일까? 성우는 그날도 익숙한 자리, 창가에 앉았다. 늦은 밤 식당에 남은 손님은 그뿐이었다. 진아는 자동처럼 국밥을 내왔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그녀가 말을 건네자 성우가 고개를 들었다. 피곤한 눈빛 속에 잠시 미소가 스쳤다. 일이 많아서요. 그런데 여기 오면 위로가 됩니다. 진아는 그 말에 순간 멈칫했다. 위로라는 단어가 낯설게 다가왔다. 식당에서 흘린 세월 동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 적이 있었던가. 성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진아 씨, 이 집 음식은 늘 따뜻합니다. 사람 마음까지 덮여주니까요. 그 말이 진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사소한 칭찬이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고요를 만들었다. 혹시 내일 저녁 같이 식사하실래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진아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에 부모의 얼굴이 스쳤다. 내일도 식당에 손님이 많은데, 그러나 가슴 어딘가에서는 한 번쯤은 내 삶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네. 짧지만 분명한 대답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그 순간 진아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식당 불빛 아래에서 늦깎이 사랑의 불씨가 조용히 피어올랐다. 밤늦게까지 식당을 정리하던 경수가 가계부를 꺼내 들었다. 허름한 노트에는 수십 년간 적어온 매출과 지출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경수의 손가락이 종이를 따라 움직였다. 이제 모은 게 5억.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다. 미정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그 돈은 노후에 쓰려고 모은 거잖아. 우리도 이제 힘이 빠지는데. 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진아는 30도, 40도 우리 곁에서 보냈다. 동생은 제 삶을 찾아갔는데 진아는 식당에 묶여 인생을 다 흘려보냈다. 그의 눈빛이 굳어졌다. 이 돈 다 줘야겠다. 신혼집으로. 우린 밥벌이밖에 못 해줬으니 마지막으로 집이라도 해줘야지.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그럼 우리는? 괜찮아. 우리야 아무 데서든 산다. 하지만 진아는 이제라도 자기 집, 자기 가정을 가져야지. 주방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렸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단단하게 빛났다. 식당에서 흘린 땀방울이 한순간에 5억짜리 신혼집이라는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순간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해주자. 우리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전부를. 호텔 레스토랑의 둥근 테이블 위로 하얀 식탁보와 반짝이는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공기가 자리를 메웠다. 경수와 미정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오랜 세월 식당 앞치마만 두르던 두 사람에겐 이 자리가 낯설고 벅찼다. 잠시 후 성우와 그의 부모가 들어왔다. 진아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우가 인사하자 경수는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진아를 선택해줘서 우리가 더 고맙습니다. 잠시 대화가 오가던 중 경수는 마침내 준비한 말을 꺼냈다. 우린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진아가 늦게 가는 만큼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신혼집은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예요. 순간 미정의 눈가가 붉어졌다. 오랜 세월 눌러온 미안함이 그 말에 섞여 있었다. 그러나 성우의 얼굴에 미묘한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도 어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집은 집인데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위치가 회사랑 좀 멀고 요즘은 새 아파트가 좋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경수의 손이 숟가락을 움켜쥐며 덜덜 떨렸다.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바꾸려 했다. 그래도 신혼이니까 둘이 꾸며가면 더 좋지 않겠니? 하지만 이미 대화의 온도는 떨어지고 있었다. 하객 없는 상견례 자리, 음식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진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부모와 성우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상견례가 끝난 저녁,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깔려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창거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다. 경수는 말없이 소주잔을 기울였다. 얼굴에 붉은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집을 해줬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 낮게 뱉은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방 안을 베었다. 미정은 조심스레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그냥 젊은 사람 생각이 그렇다 치고 넘어가자. 처음부터 큰 기대는 안 했잖아. 그러나 경수는 잔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큰 기대는 안 했어도 최소한 예의는 있어야지. 그게 사람이냐? 5억이 어디 땅에서 떨어진 돈인 줄 아나? 진아는 그 순간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그 사람도 긴장해서 그랬을 거예요.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경수의 눈이 번쩍 빛났다. 진아야, 내가 그 말을 감싸주면 우리가 뭐가 되냐? 우린 부모로서 할 만큼 다 했는데. 미정은 손을 떨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만 좀 하세요. 애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이미 깨져 있었다. 말이 오갈수록 서로의 가슴에는 금이 깊어졌다. 진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깨진 그날의 공기는 이후 다시 이어지지 못할 단절의 예고처럼 식탁 위를 덮고 있었다. 점심 장사가 한창 끝난 오후 식당 안은 비교적 한가했다. 단골 몇 명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경수는 주방 앞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힘줄이 솟아 있었다. 단골 중 한 명이 눈치를 보며 물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경수가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웃었다. 평생 모은 돈 다 내놨더니 말이지. 그걸 당연하게 받아먹고선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네. 순간 단골들의 눈이 커졌다. 아이고, 사위 될 사람이 그런 말을요? 아이고야, 그건 아닌데요. 경수는 잔을 다시 채우며 이를 악물었다.
5억이 어디서 그냥 떨어진 줄 아나? 우린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야. 그런데 그걸 흘려듣듯 말하는데 내 속이 터져서 못 살겠더라고. 술 기운이 올라오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손님들도 더는 음식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속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예의가 없는 거죠. 부모 희생이 얼마나 큰 건데. 경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예의 그래, 예의. 요즘 애들은 그게 없나 봐. 내가 진아를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잔이 다시 비워졌다. 그의 가슴은 술이 아니라 분노와 허무함으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진아의 눈꺼풀은 내려앉지 않았다. 천장에 비친 그림자가 점점 크게 일렁이며 그녀의 마음을 압박했다. 상견례에서 성우가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다. 위치가 마음에 안 드네요. 요즘은 새 아파트가 좋죠. 그 한마디가 돌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다. 부모가 평생 흘린 땀방울이 깃든 돈인데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태도. 진아는 두 손을 모아 이불을 움켜쥐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목구멍이 타는 듯이 메말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성우의 메시지였다. 내일 예물 보러 갈 때 부모님은 안 오시는 게 좋겠어.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왜? 우리 부모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나 손끝은 이미 굳어버려 답장을 할 수 없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진아의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40대의 얼굴에 깊어진 주름, 오래 눌러온 희생과 후회의 흔적. 나는 지금 사랑을 택한 걸까? 아니면 뒤늦은 구원을 붙잡은 걸까? 그 질문은 대답 없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러나 불안은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식당에는 단골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수군거림이 흘러나왔다. 사장님 큰딸, 이제 결혼한다며? 그래, 늦었지만 잘 됐다지. 그런데 들으니 사위 될 사람이 좀 까탈스럽다더라. 작게 내뱉은 말은 금세 옆자리로 그리고 식당 구석까지 번져갔다. 소문은 불길 같았다. 누구도 잡지 못하는 사이 점점 더 크게 번져갔다.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미정의 손이 멈췄다. 칼끝이 허공에서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다. 여보 들었어? 경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숟가락을 세게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다. 진아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음식상을 내왔지만 귀는 이미 그 말들에 사로잡혀 있었다. 집도 해줬다는데 불평이 많다지? 에이구, 부모 마음이 섭섭하겠다. 뜨거운 국물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다. 국물 한 방울이 손등에 떨어지자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가슴 속의 치욕이었다. 진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맛있게 드세요. 그러나 입술 뒤에서는 내 결혼이 벌써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구나라는 절망이 들끓었다. 경수는 손님들이 나간 뒤 주방에 들어와 담배 없는 입술을 깨물었다. 체면이란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식당 안 공기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 아래로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누구도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그 불길은 이미 한 가정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결혼식 하루 전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꽃바구니와 웨딩드레스 상자가 거실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장식은 오히려 긴장과 불안을 더 크게 드러냈다. 경수는 술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연신 소주를 들이키며 중얼거렸다. 내일만 끝나면 된다. 내일만.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배어 있었다. 미정은 그런 남편을 곁눈질로 바라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축제 같은 날이야. 다 잊고 웃자. 하지만 손끝은 자꾸만 떨려 잔이 흔들렸다. 진아는 방에서 웨딩드레스를 꺼내 입어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분명 신부였지만 눈빛은 신부가 아닌 죄수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성우의 메시지. 내일은 깔끔하게 갑시다. 부모님은 너무 티 안 나게 해주세요. 그 짧은 문장이 진아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우리 부모님을 왜 숨기려 하지? 답장을 하려 손가락을 움직였지만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다. 거실로 나온 진아는 부모 앞에 앉았다. 아버지, 어머니 저 괜찮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경수는 말없이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괜찮을 거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깊은 그림자로 가려져 있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간판이 덜컥거리고 식당 앞 전단지가 휘날렸다. 마치 다가올 폭풍이 예고라도 하듯 밤 공기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내일 그 폭풍이 결혼식장을 집어삼킬 거라는 것을. 결혼식 당일 아침 집안은 분주했다. 웨딩드레스 상자가 열리고 하얀 신부아가 빛을 발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들어와 분주히 진아의 얼굴에 화장을 얹었다. 신부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그 말에 진아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거울 속 눈빛은 어딘가 허전했다. 경수는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손가락은 연신 담배를 찾듯 떨리고 있었다. 미정은 꽃다발을 챙기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했다. 제발 오늘만큼은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성우는 턱시도를 입은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직도 이 식장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니까. 친구들한테 뭐라 설명해야 하나. 투덜대는 그의 목소리는 작은 균열을 더 크게 벌려놓았다. 진아는 차마 대꾸하지 못했다. 대신 메이크업 도중 떨리는 손끝만 꼭 모았다. 오늘만은 아무 일 없기를. 그러나 불길한 기운은 이미 스며들고 있었다. 드레스의 레이스는 화려했지만 그 아래 심장은 불안에 찢기듯 뛰고 있었다. 식장으로 향하는 차량 안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밝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먹구름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저 집놈이 오늘도 입을 놀린다면. 속으로 중얼거린 말이 이미 귓가에 메아리 쳤다.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균열은 결혼식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혼식 시작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며 식장 로비는 웃음과 인사로 가득했지만 경수의 얼굴은 전혀 밝지 않았다. 그는 식당에서 들었던 소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위 될 사람이 까탈스럽다더라. 집도 해줬다는데 불평이 많다지. 잔소리처럼 맴도는 말들이 그의 가슴을 더 옥죄었다. 경수는 화장실로 향하다
우연히 로비 한쪽에서 성우가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야, 솔직히 요즘 누가 이런 예식장에서 결혼하냐? 좀 촌스럽긴 하지. 성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은 피식 웃으며 맞장구 쳤다. 순간 경수의 손이 덜덜 떨렸다. 주먹이 움켜쥐어지고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다. 저놈이 대체 뭔데? 속으로 중얼거린 말은 곧 불길처럼 타올랐다. 미정이 다급히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 제발 오늘만은 참아요. 이 결혼 무너지면 진아 인생이 더 무너져요. 경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매섭게 날카로워져 있었다. 식당에서 평생을 견디며 모은 돈, 그 피와 땀의 대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남자. 오늘 그 분노가 어디로 터져나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화려한 꽃장식 뒤로 식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 한쪽에서 미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주변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눈앞은 흐릿하게 흔들렸다. 진아야, 괜찮지? 딸의 웨딩드레스를 고쳐주며 속삭였지만 목소리 끝은 떨려 있었다. 진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행복해야죠. 그러나 그 미소 뒤에 가려진 불안은 미정의 가슴을 더 세게 조여왔다. 미정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남편 경수의 분노가 언제든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진아를 식당에 묶어두지만 않았어도 벌써 결혼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 죄책감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손수건은 금세 젖었고 그녀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진아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다 살며시 손을 잡았다. 엄마 탓 아니에요. 전 엄마랑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에 미정은 더욱 눈물을 삼켰다. 그래도 이 결혼만큼은 잘 돼야 한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위라도 우리 아이만큼은 웃으며 시집가야 한다. 그러나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경수의 날 선 목소리, 그리고 성우의 무심한 태도는 그 다짐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눈물로 젖은 손수건을 꼭 움켜쥔 채 미정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제발 오늘만은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녀도 알 수 있었다. 이미 균열은 깊어졌고 눈물로는 막을 수 없는 파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앉은 진아는 도톰하게 올려진 화장 위로 미소를 얹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거울 속 자신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니라 어딘가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보였다. 눈빛은 흐릿했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속으로 수십 번 묻고 또 물었지만 대답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성우가 들어왔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친구들이 벌써 도착했어. 다들 기대하는데 식장이 너무 평범하다고 하네. 진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보, 오늘은 그런 말 하지 마. 부모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건데. 그러나 성우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창피하단 말이야. 남들은 다 호텔 웨딩 하는데 우린 이게 뭐냐고. 그 순간 진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부모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돈,
그 희생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부탁이야.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냥 넘어가줘. 진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성우는 휴대폰을 집어들며 무심히 말했다. 알았어. 오늘만은 참지.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진아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지금 사랑을 붙잡은 걸까? 아니면 잘못된 굴레에 스스로 들어가는 걸까? 화려한 드레스는 빛나고 있었지만 그 속의 신부는 흔들리고 있었다. 언제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결혼식 시작을 앞두고 식장은 화려했다. 꽃길은 눈부셨고 음악은 힘차게 울렸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 속에 있는 가족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경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로비를 서성였다. 오늘만은 참자. 스스로 다짐했지만 그의 주먹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대기실 성우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또다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런 데서 하다니 솔직히 체면이 안 서네. 진아는 창백하게 굳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오늘은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나 이미 경수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가 있었다. 경수는 대기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매섭게 불타올랐다. 내가 뭔데?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까지 해줬는데 식장이 초라하다고? 성우는 오히려 뻣뻣하게 맞섰다. 저도 제 체면이 있습니다. 친구들 다 보는데 남들보다 못하면 웃음거리가 되잖습니까? 그 순간 경수의 분노가 폭발했다. 체면? 체면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잃은 거다. 이 결혼 오늘로 끝이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대기실 문이 활짝 열리며 그 목소리가 식장으로 퍼져나갔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뭐라고? 결혼을 끝낸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진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방울이 치맛자락을 적셨고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러나 그 사진은 축복이 아닌 산산조각 난 한 가정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었다. 제19장 침묵의 파문. 결혼식장은 술렁임과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친척들은 고개를 저었고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신혼집까지 해줬다는데 신랑이 저 모양이라니. 성우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치켜들었지만 그의 얼굴을 향한 시선은 모두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미정은 울먹이며 딸을 부축했다. 진아야,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녀의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경수는 굳은 얼굴로 하객들 사이를 뚫고 걸어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결정이 돌처럼 무거웠지만 딸을 잘못된 길로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는 더 단단했다. 진아는 흐느낌 속에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결혼은 이렇게 무너졌구나. 하지만 어쩌면 잘된 걸지도 몰라.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결국 침묵의 파문만 남긴 채 산산조각 났다.